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치안 서비스의 공동생산, 공동생산의 경우는 공경비인 경찰과 그리고 민간경비가 함께 그리고 주체적으로 이러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자라는 내용이죠. 시민 A는 이웃 감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시민 자율 순찰대와 같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펼치는 자율방범 순찰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보면은 공동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자율 순찰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거죠. 시웃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죠. 여기는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집단적으로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건데, 자율 순찰 때는 적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민 A가 자율 순찰대를와 같이 같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함께 한 거잖아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거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내용도 좀 봐보시면은 이렇게 시민들 간의 협동체대가 이게 적극이냐 소극이냐라고 나와요. 근데 자율방범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시민 순찰을 하느냐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분야. 예를 들면 자율적인 이거죠. 호신 연구를 갖고 있다지 또는 스스로 가택을 보호한다나 이런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가서 이제 어떤 순찰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적극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집단적이겠죠. 이제 그런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치안 서비스 순수 공공재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맞는 것은 뭐냐? 치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 이용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치안 서비스를 낼 때 돈 내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경찰이 CCTV를 설치해 놨는데 그 CCTV 사용 요금을 내는 건 아니다. 자, 이런 거를 비경합성이라고 그래요. 서로 어떤 경합해 가지고 뭐 이제 주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용을 보면 여기에 비거부성이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가 일단 시작이 되잖아요. 비록 그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동등하게 서비스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서비스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하면 그 인근 주민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추가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안 내도 돼. 이걸 이제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 각국의 민간 경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볼게요. 각국의 민간 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미국에서 민간 경비원의 불법 행위는 일반인의 불법 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미국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죠. 일반 국민과 같은 경비원, 그리고 특수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경비원, 그리고 경찰의 신분을 가진 경비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원칙은 이제 일반인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경비원이 불법행위를 하면 일반인과 똑같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비업체의 경우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겠죠. 자, 미국에서 민간 경비원의 질문에 일반 시민을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답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민간 경비원의 경우에는 그 특정한 의료인에 대한 경비를 서는 것이지 어떤 일반 시민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거든요. 자, 일본에서 형사법상 정당방위 금기피난이 이루어지는 민간 경비원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타인의 부당한 침해랄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면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국가중요시설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이 있죠. 필요한 경우에 무기휴대가 가능하죠. 수사권은 없죠. 특수경비원 언제부터 도입됐다? 2001년부터 도입이 됐다라는 내용 우리 앞에 자주 나왔죠. 2001년에 특수경비원이 무기휴대가 되다 보니까 청원경찰의 지위가 이제 축소됐다. 이렇게 우리가 봤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제 유사한 문제이죠. 이게 미국 민간 경비원의 법적 지위 문제입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건 뭐냐? 민간 경비원의 불법 행위는 일반인의 불법 행위와 동일한 민사적 지지 않는다. 이거 똑같은 문제를 냈네요, 그죠? 민간 경비원의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민법상 배상 책임을 지겠죠.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 민간 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은 차이가 있죠, 그죠? 왜냐면 여기는 당연히 이제 뭐 영장을 받아서 우리나라처럼요, 당연히 강제성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이 의무의 어떤 협력을 얻어서 해야 되는 수색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비렉은 민간 경비원의 유형을 경찰관 신분을 가진 경비원, 그러니까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경비원, 일반 시민과 같은 경비원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봤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없죠.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 경비원은 없고요.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은 이제 특수경비원이 여기에 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고, 대부분은 바로 일반 시민과 같이 불법행위라면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죠. 민간경비원에 의한 신문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과 반드시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 내용이에요. 청원경찰법은 이제 1962년에, 그리고 민간경비원은 1976년에 용역경비업법에 따라서 나왔다고 그랬죠. 민형사 책임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징역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 경비원에게 누가? 경비업자가 그러겠죠. 이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를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형벌을 받습니다. 청원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면 징역을 받아요. 이거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원 경찰법에 보면 직권 남용에 대해서요. 청원 경찰의 직무는 아닙니다. 청원 경찰은요, 설령 국가기관에 있더라도 이거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다만 형법이나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겠죠. 이게 바뀌었네요. 일단 원칙은 사적인 일반인이다. 그러나 형법이나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서 인정해준다. 이렇게 반대로 해놨어요. 원칙은 사인인데. 자, 그러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역, 니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민간 경비원의 임용과 직무에 관한 내용을 물어봐요. 이제 옳은 건 뭐냐? 일반 경비원은 시호신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특수경비원하고 비교되는 건데 시호신기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일반 경비원이에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그리고 하나 남았죠. 특수경비.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있죠. 자,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구역 내에 경비 목적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특수경비원은요, 무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기는 안 되죠. 시호신기 이러한 일반 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무기 휴대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불신검은 무기 사용. 이제 경찰 공무원법에 따른 이게 틀렸네요. 이게 뭐였냐면 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었죠. 청원경찰법에 보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른 불신검문 보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찰 공무원 법이 아니고요. 또한 경찰법이 아니고요.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청원경찰은 지방경찰청장이 임용. 그렇지 않죠. 청원주가 임용을 해요. 청원주가. 그리고 청원주가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승인을 해주죠. 그러니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먼저 이제 배치 신청을 하면 배치 결정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임용 승인 신청을 하고 그러면 임용 승인을 해주죠. 누가? 지방경찰청장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강남에 청원경찰을 두고 싶은 시설이 있다. 자, 그랬을 때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이 답이네요. 그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내용 이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효시는 미군 부대의 용역경비다. 그죠? 이때는 이제 법의 근거는 없었죠. 다만 이제 1976년에 용역경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법의 근거를 만드는데 효시는 이렇게 미군 부대 용역경비가 효시다라고 보고 있어요.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법령에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미리 일반 경비원 신입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경비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경비원이 사후에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비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오답이고요. 여기에 이제 경비업법 13조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신입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안 받아도 되죠. 자, 2001년 많이 나왔죠. 여기 기계경비 업무가 허가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기계경비 업무가 나왔고 또 2001년에 특수경비원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됐다. 자, 그것 때문에 청원경찰의 입지가 축소됐다. 자, 이렇게 이어지죠. 자, 경찰은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경비원 신인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이제 민간교육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내실화하고 있죠. 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건 뭐냐?
민간경비원은 정당방위 자구행위 할 수 있죠. 그죠? 정당방위라는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고, 자구행위라는 것은 자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소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이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원도 이러한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자구행위라는 건 뭐냐면 누가 훔쳐가려고 그래.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거를 훔쳐가지 못하게 한달지. 이렇게 훔쳐가는 거 달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말하죠. 민간경비원은 법적 지위는 일반 시민과 같은 사인에 불과하다. 그죠? 민간경비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특수경비원은 인질, 간첩, 테러 사건에 대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경고 없이 소총을 발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수경비원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권총과 소총이거든요. 이렇게 간첩이나 테러, 인질이 있었을 때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기관 시설 사업장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요게 아니에요. 이게 특수경비원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청원경찰이 들어가야 돼. 청원경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청원경찰은요 또 지청장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장의 감독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경비원은 또한 특수경비원은 경직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청원경찰이지 특수경비원이 아니거든요. 더불어서 청원경찰은 이게 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청원주와 서장을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은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청원경찰법으로 왔어요. 옳지 않은 건 뭐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이 받은 자를 청원주라고 그래요. 청원주죠. 청원주. 예를 들면 이제 뭐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이제 국민은행장이 되겠죠. 배치된 기관, 시설, 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순찰 지구대장? 아닙니다. 이게 지구대장이 아니라 서장이죠. 서장. 그러니까 청원주와 서장의 감독을 받는 거지 지구대장의 감독을 받지는 않아요.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청원경찰법 시행령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봉급, 수당 등 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원주가 부담을 해요. 청원경찰이 자체 경비예요. 그러니까 채용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청원주가 다 부담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임용 결격사유인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이 있다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면 청원경찰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청원경찰이 국가공무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민간인이죠. 다만 이제 형법이나 벌칙 정할 때 한해서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청원경찰은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의 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서장의 감독을 받는다는 문제였어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 계속 갑니다. 옳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 사용 권한이 있나요? 그렇죠. 무기 사용 권한이 있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이랬죠. 경비업은 과거 신고제에서 현재 허가제로 전환된 것이 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2001년에 허가제로 전환이 됐죠. 지금 옳은 건데 복수응답이 되겠네요. 뭐 2번도 이제 맞는 문장이죠. 경비업은 과거 신고제에서 지금 현재 허가제로 전환돼 있어요. 2001년에. 그다음에 경비업은 자본금 1억 이상이면 법인과 개인 모두 안 돼요. 개인은 안 되고요. 법인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경비업 중에서요. 특수경비업은요. 3억 이상이어야 돼요. 청원경찰은 근무지 밖에 100m 이내에서 경직법에 이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조항은 없어요.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뭐 이렇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100m 이내에 한정하지는 않아요. 근무지 내면은 되는 것이지 100m 이내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수응답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민간 경비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뭐냐? 이거죠. 이게 현행범죄법이죠. 현행범죄법은 누구든지 현행범죄법 할 수 있어요. 범행 중 범행 직권자에 대해서 체포할 수 있다. 이건 민간 경비원도 되고요. 일반 국민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긴급 체포, 그다음에 압수수색 이거는 이제 경찰만 해야 되죠. 감청도요. 감청은 이제 감청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죠. 영장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긴급 체포 후에는 사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경찰만 돼요. 현행범 체포는 그런데 민간 경비원도 되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어지는 문제요. 역시 이제 민간 경비원은 권한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건 뭐냐? 민간 경비원은 자구행위 할 수 있나요? 그죠? 계속 반복되죠. 정당방위 할 수 있다, 긴급피난 할 수 있다, 자구행위 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죠. 현행범 체포할 수 있죠.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 종류는 권총, 소총만 되죠. 그렇죠. 여기 간첩이랄지 인질이랄지 그럴 때 이제 소총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 경비구역 내면요, 뭐 100m에 한정하지 않죠. 이제 불신검은 무기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경찰관 직무집행이 중요이 되니까요. 답은 2번이겠네요. 민간 경비원도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더라. 그러나 긴급 체포랄지 압수수색이랄지 이건 안 되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민간 경비원은 법적 지위 문제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영미법계 국가의 영미는 이제 영국과 미국이잖아요. 민간 경비원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 경비보다 폭넓은 권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경찰이 이제 분권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예, 경찰 재량이 대륙법계의 경우에는 이제 수직적인 걸로 돼서 권한이 좀 재량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미법계가 훨씬 더 권한이 더 폭넓습니다. 민간 경비원은 현행범 체포, 정당방위, 긴급 피난에 있어서 일반 시민과 동일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경비원도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다, 정당방위 할 수 있다, 긴급 피난할 수 있다, 자구행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맞죠, 이게 중요하죠. 만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뭐가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되죠. 근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더라. 범죄 예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경비는 일반적으로 공무수탁 사인인가요? 그렇지 않죠. 공무수탁 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 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뭐 공무원에 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민간 경비원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반인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기관으로 본다는 말이거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경비지도사가 여러분 되면요, 교육받아야 돼요. 44시간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을 내야 자격증이 나옵니다. 44시간 잘 기억하셔야 돼요. 44시간. 일반 경비원은 24시간이고요. 그리고 특수경비원은 88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청원경찰은 7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경비지도사는 4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기계경비지도사가 있어요. 이 경비지도사에서는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는데 오경보 방지를 위해서 기기관리 감독을 하게 되겠죠. 그죠? 기기관리 감독을 하는 게 기계경비지도사입니다. 경호 현장에 배치된 경호원에 대한 순회 점검, 그다음에 감독은 월 1회 이상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누가 경비지도사가 순회 점검 감독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서 여기 낸다고 그랬는데 2년이었지, 2년. 이렇게 2년. 직무교육을 실시하잖아요. 경비원 직무교육 대장 실시했다라는 대장을 몇 년간? 2년간 보존해야 돼요. 2년간.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직무교육 4시간 하잖아요. 이럴 때 2년간 보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 업무에 기기장치 운용 업무를 감독하죠. 그죠? 일반 경비지도사가 있고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는데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에 대해서만. 일반 경비지도사는 뭐예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경비, 그리고 특수경비에 대해서 경비원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을 일반 경비지도사라고 그래요. 자, 기계경비지도사는 오경보 방지를 위한 감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 고양이나 이런 쥐 때문에 경보기가 작동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경비지도사는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 순회 점검 감독을 얼마?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렇죠? 맞죠? 자,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 대장 월 이게 1년이 아니라 2년이었죠. 2년. 직무교육을 4시간 하는데 그 직무교육을 했다라는 걸 2년간 보관한다. 또 뭐 같은 문제로 냈네요. 자,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직무가 아닌 걸 물어봤어요. 경비지도가 여러분 되면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기록을 유지해야 되고요. 이제 경비원에 대한 감독하고요, 그죠? 후생복지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이제 경비협회에서 합니다. 경비협회의 업무예요. 경비협회의 업무지 경비지도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후생이나 복지는요. 집단 민원 현장의 경비원에 대한 지도. 아무튼 경비원 지도, 감독, 경비원 교육 기록, 직무교육 기록을 2년간 보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경비지도사의 직무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민간 경비 교육 훈련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조직 경영 전략의 전개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교육이라는 건 이런 필요한 인력,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죠? 조직 통제와 조정의 문제를 감수한다. 그죠? 이렇게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와 이제 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경비원 업무 실수에 대한 제재 수단 이건 아니죠.
교육이 제재 수단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육받는 거 싫어하니까 아무튼 제재받는 것처럼 보는데 이 교육 자체가 제재의 수단은 아닙니다. 조직 안전성을 확보한다, 그죠? 이 교육을 통해서 어때요? 일단 이 전략을 경영 전략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경영 전략을 알아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조정을 할 필요 없이 이런 걸 줄이고,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 것이지, 교육의 목적이 제재는 아니라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는 법인이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허가의 경우에는요. 허가의 경우는 뭐냐면 일단 경비업 자체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허가를 받죠. 그리고 갱신할 때 이제 갱신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경할 때 변경 허가가 있어요. 뭐냐면 일반 경비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특수 경비업까지 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변경 허가고, 나머지는 신고인데 이제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신고해야 돼요. 그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를 개시 종료 아닙니다. 이게 특수 경비 업무예요. 특수 경비 업무를 개시 종료할 때 신고를 해요. 기계 경비 업무는 이게 아니고요. 법인의 이름, 명칭, 대표자 임원을 바꾸잖아요. 이게 신고해야 돼요. 그다음에 법인 주사무소 출장소 있잖아요. 이게 사무소를 신입해, 신설 이전 폐지 이렇게 할 때는 신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폐, 휴, 명, 변 이렇게 뭐냐면 폐업, 휴업, 그 다음에 명칭을 변경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 이, 폐 이렇게 신설 이전 폐지. 이제 관지 시설도 있는데, 그 다음에 특개종. 얘는 뭐냐면 특수 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 이럴 때 신고 대상이에요. 폐유명변, 신입회, 특개종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이 신고 대상이 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의 운영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면요, 위기관리센터예요. 청원경찰의 운영 업무와 관련된 것은요, 위기관리센터에서 담당한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위기관리센터에서 담당한다고 청원경찰부에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야, 이제 넘어가실까요? 그 다음 이제 파트는요, 이제 민간경비의 이 조직과 업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조직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체에 따른 분류예요. 주체에 따라서 인력 경비가 있고요. 계약 경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죠. 자, 인력 경비는 이제 사람 경비원이 하는 거야. 이제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 이렇게 나누겠네요. 기계 경비. 인력 경비는요, 각종 위해가 있잖아요. 불이 난다 할지, 또는 또 범죄, 뭐 이제 절도랄지, 또는 이제 파괴나 분실, 이제 이런 위험으로부터 이런 사람 노동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 노동력은 뭐예요? 경비원이죠. 경비원. 이 경비원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안전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첫 번째 상주 경비가 있어요. 아파트 경비원들 항상 있잖아요. 이게 상주 경비겠죠. 그 다음에 신변보호 경비, 보디가드예요. 걔 옆에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혼잡 경비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경비업법상은 없는데, 혼잡 경비는 미조직 군중들 있죠. 뭐 음악 공연장이랄지, 뭐 체육 행사랄지, 이럴 때 이제 하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야구장이나 축구장 보면은 이제 경비원을 배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순찰 경비. 지금 다 경비원이 하잖아요. 경비원이 상주한다. 경비원이 보디가드를 한다. 경비원이 이렇게 혼잡을 이제 질서를 잡는다. 군중 정리를 한다. 순찰을 한다. 이런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상주 경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상주 경비는 상주, 항상 상자잖아요. 항상 거기에 있다. 이게 상주잖아요. 어떤 산업 시설이나 빌딩이나 아파트에 근무시설이 24시간 고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하는 활동이죠. 그다음 신변보호는 보디가드라고 그랬잖아요. 정치인, 유명 등 특정 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이게 이제 신변보호 경비죠. 그다음에 혼잡 경비는 각종 기념 행사나 어떤 축제 등 혼잡한 상황, 미조직 군중들이 있으면 사고가 나잖아요. 이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경비업법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이 혼잡 경비는 우리나라 경비업법에는 없어요. 일본의 경우에는요, 이 교통 유도 업무가 이제 대체적으로 하죠. 유도 경비가 있었죠. 자, 순찰 경비는 경비원이, 그래서 이거는 인적 경비죠. 범죄로부터 고객의 안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는 건데, 정선 순찰, 이제 정선 순찰이고요. 정선입니다. 정시가 아니라 정선. 이게 노선이 있는 순찰.
자, 그리고 여기에 난선 순찰, 난선 순찰이에요. 난선 순찰은 이제 노선이 없는 순찰. 그다음에 요점 순찰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그 특정한 곳은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선 순찰이라는 것은 노선을 정하고 하는 순찰이고, 이게 난선 순찰은 노선 없이 하는 거죠. 근데 노선이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위의 기도자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난선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나태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인적 경비로서 우리가 봤고요. 인력 경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인력 경비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제 이게 이제 자주 출제돼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인력 경비의 경우에는요, 경비 업무 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비 업무 외에 어떤 무질서가 있다.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보호 업무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경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네. 이제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일을 할 수 있죠. 사건이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있으니까,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고객과 친밀할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바로 인적 경비의 경우, 인력 경비의 경우는 상주 바로 경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야간에 있잖아요. 야간에 있어서 이제 제약이 있어요. 효율성이 낮아요. 이거는 그 인력 경비와 반대가 기계 경비거든요. 그럼 CCTV를 할지 이건 어때요? 기계가 하니까 야간에 계속 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 경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다는 거예요. 야간에. 이게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 경비보다는 지금은 이제 기기로 의한 것에 의해서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게 비용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장기간에 비해서는 장기간에 퇴직금도 줘야 되고 막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건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우려가 있고요. 그렇죠? 인명 피해 우려. 그다음에 상황 연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건의 신속한 전파가 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이게 왜냐하면 기기로 할 때는 바로 연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기계 경비예요. 그러면 이제 인력 경비의 반대가 기계 경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기로 이제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냐 아니고요. 인력 경비에 대비되는 게 뭐다? 기계 경비라는 거죠. 그러면 위해가 발생했다. 화재나 범죄가 있었다. 자, 그러면 기계 경비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감지기와 송신기를 달아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신기를 경비시설 외에서 이렇게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출동을 하는 시스템이죠. 순수 무인 경비 시스템과 혼합 기계 경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 기계로만. 그다음에 이거 혼합은 이제 경비원하고 같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감지기와 송신기를 달아나요. 자, 그러면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죠. 경비 대상 내의 장소가 아니라 외의 장소에서 수신을 합니다. 수신을 해서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하는 건데, 그럼 이제 기계 경비 시스템을 보면 운영 목적은 이제 도난이나 화재 등에 대비한 거죠. 자, 구성 요소를 보면 당연히 이 경비 대상 시설이 있고요. 관제 시설이 있어요. 관제 시설이라는 거는 이렇게 감지기와 송신기, 수신기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기계 경비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CCTV랄지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출동을 할지 또는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죠. 관제실에 있는 거야. 관제 경비원, 출동 경비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과정들을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정보 전달이 와요. 아까 이제 감지를 했고 송신이 돼가지고 수신을 한 거죠. 그러면 침입 정보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침입에 대한 감지와 그에 대한 정보가 기기 정보에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전달이에요. 첫 번째는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는 감지, 경고, 그리고 전달, 그리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알아야 돼요. 일단 불법 침입자에 대한 감지와 경고예요. 침입 행위를 감지하여 기획 담당자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일단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거나 이러니까. 자, 그럼 침입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 담당자에게. 그러면 이제 대응을 해야 되죠. 현장 출동을 합니다.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경찰에 바로 전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기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경보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찰로 다 전달이 돼버리면 경찰력이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대응 체계를 보면 위해를 발생을 신속하게 이제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되겠죠. 이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늦어도 몇 분? 요건 이제 자주 내요. 25분이에요. 25분.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돼. 25분 이내에. 이게 경비법 시행령이세요. 지연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5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계경비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잘 나오죠. 이게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게 장점을 보면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 절감해요.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단기적으로는 기계를 설치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퇴직금이나 이런 걸 안 주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죠. 왜냐면 기계니까. 그 다음에 야간, 이게 이제 야간에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기계로 하니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첨단 컴퓨터 활용으로 이제 사후에 또 증거,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고요. 화재 예방과 같은 다른 시스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화재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였다는 표시로 잠재적인 경고 효과가 있어요. CCTV가 설치되고 이러니까 24시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시할 수 있죠. 시간적 제약이 이제 없죠. 이런 게 이제 장점이에요. 단점을 보시면 이게 초기에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인데 초기에는 비용이 좀 들죠. 그리고 유지비가 들어요. 그리고 기계경비를 잘 아는 자가 역 이용 당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오경보 문제가 있죠. 뭐 고양이랄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경찰력이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경찰에 바로 연락이 돼버리면 뭐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다른 사건들을 또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근데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어렵고요, 그죠? 그다음에 사교 발생 후 이제 경고를 통해서 이제 인지하는 출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체돼요. 그러니 왜냐하면 아까 인력 경비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매뉴얼에 입력된 업무 자체만 가능하죠. 인력 경비와 같은 통합적 서비스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기기 사용 요령이나 이런 건 설명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숙지를 하기가 좀 번거롭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히 이제 오경보 폐해가 있어요. 오경보 폐해를 보면은 이제 오경보 이제 기계경비의 경우는 이런 오경보 폐해 문제가 있죠. 이제 기계경비의 중대한 단점이에요. 오경보 오작동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는 거죠. 고양이 때문에. 기계경비의 자체 결함이랄지 환경변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경찰력 운영이 효율이 저하될 수 있죠. 이게. 오경보 방지를 위한 유지, 보수, 수리 이게 전문 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이 비용이 또 들죠. 그런 비용이. 자, 그러면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의 이제 실정을 보면요. 영세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아직까지 많은 경비업체가 이게 돈이 없어. 그래서 영세성이 하기 때문에 이제 비싼 기계를 잘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외국계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기계경비는. 기계경비 시스템이 미비돼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력 경비 없이 순수한 걸로 이게 달성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대상의 특성에 따른 비중, 인력 경비와 기계경비 중 어느 것도 비중을 둘 것인지 이렇게 경비상의 특성에 관련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인력 경비가 많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죠. 최근 선진국에서는 기술 제휴를 통해서 첨단 기계경비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기계경비가 확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영세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인력 경비에 좀 치중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시고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기계 경비가 더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